안녕하세요. 일토항사입니다. 4월 17일 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정관장하고 현대모비스 경기입니다. 시리즈 2승 0패로 지금 모비스가 이제 4강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단 1승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야투부진으로 인해서 15점 차의 리드를 내주고 전반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디시전 메이킹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박지훈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이 야투부진, 오브라이언트가 어쨌든 이득점에 그치는 기대 이하의 활약으로 인해서 공격이 잘 안 풀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정관장이었습니다. 이종현에게 지금 생각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골밑수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종현 기용이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피 이 프림과 이 숄롱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관장이기 때문에 맞불 작전으로 3점 농구를 통해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장이 모비스보다 공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3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시즌 마지막에 모비스는 이 가드진들의 기복 문제로 인해서 3점 성공률이 30% 이하로 떨어진 반면에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10경기에서 35%가 넘는 고효율의 3점 성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관장이 준비하는 공격 전술이 페이스 앤 스페이싱 농구를 통해 가지고 화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1, 2차전 종합을 해보면은 디시전 메이킹은 나쁘지 않았던 정관장이었고, 시즌 막판 3점 성공률이 리그 평균을 상회할 만큼 좋은 슛감을 보였었고, 올 시즌 원정보다 홈에서 더 좋은 3점 성공률을 기록한 정관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그래도 정관장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패 같은 경우에는 정관장 승, 그 다음에 이제 승호패는 조금 접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오버 쪽이 가장 나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면은 오버, 이 경기는 오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SSG하고 하나 경기입니다. SSG는 화이트, 하나는 류현진이 선발 투수로 등판합니다. 올해 첫 등판을 가지는 화이트인데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몇 번 봤던 투수로 장단점이 조금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위나 구속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변화구 제구가 상당히 불안한 투수입니다. 이번 경기 확실한 건 투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화이트가 많은 이닝을 책임지긴 어렵다라고 봅니다. 결국 4이닝을 소화하더라도 완벽하게 타선을 막아줄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이닝을 2실점 이내로만 막아준다면은 SSG 같은 경우에는 불펜 이어던지기가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이변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이 등판하는데 작년에 이제 SSG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직전 경기 키움 타자들 상대로 타이밍을 갖고 노는 모습을 보였고, SSG 타자들이 빠른 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 직전 두 경기에서 대부분 우한 투수를 상대했기 때문에 류현진 입장에서는 호투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도 많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작년에 류현진 상대로 가장 강했던 추신수도 이젠 없고, 지금 LAD와 최정이 결장하는 상황에서 해결사로 나설 타자가 이제 박성환, 한유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유섬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약점이 자투 상대로 너무 약하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뚜렷한 약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선발 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선발의 상황을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당연히 류현진의 우위, 타격감 자체로만 보면은 지금 SSG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내려간 상황인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올라온 상황으로 타격감도 어쨌든 하나의 우위, 필승조의 경우 양팀이 비슷하다라고 보면은 결국 선발과 타격의 우위로 인해서 저는 하나 승 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승,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SSG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언더 쪽 접근이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배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SG 승쪽 보시는 분들은 승쪽 접근보다는 언더 쪽 접근이 좀 더 나아 보인다. 그리고 저는 이 경기는 하나 승하고 언더 두 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기아하고 KT 경기입니다. 기아는 양현종, KT는 쿠에바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올 시즌 양현종은 제구가 불안해지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KT를 상대로 기록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는 쿠에바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작년에 기아를 상대로 기록은 좋지 못하지만 광주에서만큼은 두 경기 등판에서 두 경기 모두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양팀 모두 타격이 너무 심각해서 타격에 대한 비교보다는 선발에 대한 비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올 시즌 성적이나 투구 내용, 작년의 세부적인 상대전 기록을 봤을 때에는 쿠에바스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경기로 저는
저는 선발의 차이를 근거로 KT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승패 같은 경우에는 KT 승, 그리고 언더 오버는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KT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너무나도 떨어진 상태라 오버를 보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KT의 승리를 보긴 하지만 저득점 양상을 좀 흘러가지 않을까. 양현종이 아무리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원정에서의 지금 KT는 평균 득점이 1.7, 1점이 그칠 만큼 답이 없는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KT 승과 언더 이렇게 두 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LG하고 삼성 경기입니다. LG는 송승기, 삼성은 원태인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송승기는 이제 강한 직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고, 원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올 시즌 제구, 구속 모두 작년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만 놓고 보면은 저는 원태인의 우위를 보지만 문제는 지금 삼성 타선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팀 내에서 올 시즌 이제 자투수를 상대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민호가 직전 경기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번 경기 어쨌든 삼성이 또 답답한 득점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가면은 아무래도 불펜의 안정감 측면에서 LG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저는 LG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승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롯데하고 키움 경기입니다. 롯데는 박세웅, 키움은 김유나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양 선발 모두 기복이 심하지만 아무래도 이 박세웅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홈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선발에서 박세웅의 우위를 봅니다. 타선만 보면은 양 팀이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키움 같은 경우에는 푸이그의 부진이 조금 심각한 상황까지 좀 보일 정도로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의 약 우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펜 같은 경우에는 정철원, 김현중이 연투를 한 상황이지만 키움 불펜이 워낙 답이 없어가지고 불펜 쪽도 롯데의 약 우위를 봅니다. 뭐 지금 키움 같은 경우에는 푸이그가 살아날 때까지는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전력이기 때문에 저는 롯데 승과 오버 이렇게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요미우리하고 요코하마 경기입니다. 요미우리는 다나카, 요코하마는 아즈마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다나카의 준익전 등판을 보면은 그냥 제구도 불안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뭐 타자를 압도하는 모습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선발 싸움에서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첫 경기 주니치전에서 뭐 이 방어율 기록 자체는 5이닝 1실점으로 기록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세부적인 지표 뭐 FIP 뭐 그 다음에 WHIP 이러한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좋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경기를 본 사람들 투구 내용 자체로만 봐도 굉장히 다나카의 투구 내용이 불안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그냥 선발에서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코하마는 어쨌든 팀 내 1선발인 아즈마가 등판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요코하마 입장에서는 꼭 잡아야 되는 경기라는 이 동기부여도 있을 것 같고, 선발에서의 차이도 확실하고 타선만 자체로만 놓고 보면 어쨌든 지금의 요코하마가 이번 시리즈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타선 자체로만 보면 어쨌든 요코하마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어쨌든 요코하마 승 그리고 마헨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우리 승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요코하마가 지더라도 3득점 정도는 무조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미우리 승을 볼 바에는 오버 쪽을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야쿠르트하고 한신 경기입니다. 야쿠르트는 요시무라, 한신은 비즐리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요시무라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들의 홈 구장인, 야쿠르트의 홈 구장인 진구구장에서의 장타 억제가 아예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작년 한신전 홈에서의 등판한 경기가 이제 2경기였는데 이 3피 홈런을 기록했을 만큼 이번 경기에도 뭐 장타에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시무라 같은 경우에는 23시즌부터 원정에서는 피홈런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서 원정에서의 피홈런이 한 개도 없는데 홈에서는 피홈런이 도합 20개가 넘을 만큼 이 홈에서의 장타 억제가 좀 안 되는 투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쨌든 요시무라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지금 비즐리는 작년에 진구구장에서의 한 경기를 좀 털리긴 했지만 나머지 두 경기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선발에서 비즐리의 우위를 봅니다. 타선은 양 팀이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불펜은 한신의 약 우위로 이 경기는 뭐 투수진들의 차이로 한신 승 그리고 오버 이렇게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후지카와 감독이 지금 한신 감독인데 불펜 운용이 너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불펜 운용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주니치 전부터, 직전 시리즈인 어쨌든 주니치 전부터 오요카와 이 키리시키, 이시, 이와사키 이렇게 4명을 조금 필승조로 마음을 먹은 좀 고정적으로 가져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뜬금없이 이전처럼 막
리드 중인데 패전조를 올릴 가능성이 저는 적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비해 어쨌든 변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한신 오버 쪽보다는 한신승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변수가 좀 크게 작용한다고 치면은 불펜 또 쿠도 이런 애들 좀 패전조 투입을 하면서 야쿠르트가 따라가면서 뭐 오버 그림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 가능성이 좀 적게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신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오릭스하고 세이브 경기입니다. 오릭스는 에스피노자, 세이브는 우에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에스피노자는 작년에 세이브를 상대로 강했던 투수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7이닝 2실점 정도로 좋은 투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에다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빠른 공과 다양한 구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투수임에는 분명하지만 경기별 제구 기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그러한 선수입니다. 게다가 지금 오릭스 타선이 이번 시리즈에서 매우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타구의 질 자체로만 보면은 세이브보다는 확실히 오릭스 타선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릭스 승,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오릭스 승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고 있고, 직전 경기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빈의 타구를 제외하면은 타구 속도가 그렇게 막 빨랐던 정타인 타구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운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팀 내에서 이 컨택 능력과 힘을 겸비한 와타나베가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3경기째 연속 결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조금 저득점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어쨌든 에스피노자를 만난다고 치면은 작년에 어쨌든 에스피노자가 세이브 상대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쨌든 조금 세이브 타선이 저득점 으로 묶일 가능성이 2, 3득점 이내로 조금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가지고 오릭스 승과 언더 쪽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라쿠텐 경기입니다. 소뱅은 이제 마에다 준, 그리고 라쿠텐은 키시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선발에서는 양 팀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선발 같은 경우에는 마에다 준, 이 제구가 리그 내에서 최상위권으로 분류받을 만큼 이 제구가 굉장히 큰 장점인 자원인데 올 시즌은 이 커맨드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어율에 비해 조금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시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에서 이 커브가 춤을 추면서 세이브 상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에 직전 경기 이제 니포nem전에서는 제구가 전체적으로 잘 안 되면서 초반부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키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경기별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양 선발이 모두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양 팀 모두 현재 불펜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간다면은 그냥 오버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경기는 오버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고, 지금 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타선을 조금 보면은 뭐 콘도, 야나기타, 쿠리하라 이 3명이 빠지면서 득점권에서의 해결사가 야마카와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배로서의 메리트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소프트뱅크 몰리긴 했지만 말씀드린 부분이 소프트뱅크의 경기력이나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에는 믿을 수가 없다. 전력 자체로만 봤을 때에는. 이렇게 또 오늘 경기도 결국엔 똑같이 소프트뱅크를 믿기에는 정배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